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안면 몰수하고 추미애 힘실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뜬금없는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추미애를 위한 맞춤형 이벤트 성격이 강하고요. 추미애에게 공수처 처리까지 잘 마무리하라는 새로운 미션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추미애의 경박한 입, 거친 입이 또다시 사고를 쳤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추미애 전국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미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방패막이, 충견, 진짜 충견 역할을 해요. 본인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관상은 충견인지 뭐 변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충견. 그런데 입을 보면은 입 적어도 장관이고 더군다나 뭐 꼭 여성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국무위원 정도 되면은 좀 품격과 품위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견하면 뭔가 좀 혈통이 있는 개 같잖아요. 근데 저 혈통이 없는 잡종개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얼마 전에 그 윤한홍 의원의 자기한테 한 질의도 아니에요. 차관한테 한 질의를 또 받아가지고 소설 쓰시네 해갖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큰 사고를 또 쳤다고만요. 김도읍 의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계속했으면은 죄 없는 이 여러 자를 뻔했다. 그것도 옆에 왜 새로 국방부 장관 뭐 서욱이가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인사말 한마디 했겠죠? 하도 뭐 야당 의원들한테 당하니까 그냥 옆에서 보기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인 얘기.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그거를 마이크 켜져 있는데도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 저는요 이거는 고의라고 봅니다.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얘기 안 했다?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사람이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고의. 이 드러나 얘기거든. 진흙탕 싸움으로 이전 투구도 개싸움이잖아요. 진흙밭 개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가 계획된 그런 이전 투구판이다. 왜 그랬겠어요? 지금 정치자금법 입법이 이거 딱 걸렸어요. 제대로 걸렸죠. 아들 군대 간다고 논산훈련소 갔는데 거기 카드는 썼는데 자기는 저기 전방 어디 파주인가 어디 가 있었고 이게 뭐 엉터리 없는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14년 15년 자기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양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21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어치를 또 정치자금으로 결제했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믿겠어. 이거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사 이거를 자꾸 김도읍 이런 거를 똥개 싸움으로 몰고 가서 자꾸 물타기 하는 거죠. 저는 속이 보인다고 봅니다. 나는 그 기자 간담회라고 써놓은 거 그것부터가 의심스러워요. 우리들도 기자 생활 오래 했잖아요. 행정부가 어디고 연말 같은데 자기들이 실컷 먹고 다 기자 간담회야. 만만한 게 기자 간담회입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이가 없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기자들 뒷조사는 잘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또 위에서도 뭐 기자 간담회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 다 기자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근데 하여튼 제대로 좀 돈을 좀 깨끗하게 써야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 돈, 내 돈, 동네 돈, 나라 돈 구별 없이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저는 이거 제대로 수사해서 위반 여부를 분명히 규명해야 돼요. 추미애는 그럴 거예요. 어디 나뿐이냐. 딴 사람도 그렇다. 근데 그거는 그때 일이고 네가 잘못된 거는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장관을 하지 말아야지. 장관하지 말든지. 적어도 장관이면은 그에 상응하는 품격과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에 김도읍 의원하고 국방위 신원식 의원이 지금 추미애 어떻게 보면은 저격수랄까? 추미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김도부 얼굴만 봐도 그냥 그렇죠.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가서 빰사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어이없네 하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설사 마이크가 안 켜졌다고 하더라도 뭐 법사위 회의실이 무슨 운동장도 아니고 우리 다 들어가 봤지만 다 들으라는 그냥 얘기죠. 얘기해도 다 네. 들립니다. 네. 다 들려요 자기들끼리. 네. 자기네끼리 얘기한 척 하면서 다 듣게 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네. 자기의 불만도 표시를 그렇죠. 하고 나 결백하다. 대통령 다 오케이 했어. 나 재신임 했어. 당신들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그 얘기거든. 그렇죠. 어이없다는 게 그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처구니가 왜 맷돌 위아래로 그거 하는 게 어처구니 하잖아요. 이 어처구니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누가 어이가 없을까요? 저는 국민이 어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자기 아들 저렇게 온갖 특혜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변명하고 해명하고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어이없네 자꾸 저렇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 자꾸 바꾸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그러잖아요. 거짓말한다 말 자꾸 바꾸고 그리고 오히려 저 공익 제보자를 범죄인으로 몰고 또 편가르기 하고 이런 데서 국민들이 화가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 전주의 의원이 그 아들은 근무이탈 뭐 이런 걸 넘어서 탈령이다 대법원 판례.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야비하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거짓말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보좌관을 놓고도 얼마나 말을 바꿨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없다고 거예요. 그랬다가. 보좌관이 네. 전화한 사실. 네. 그 다음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는 지시한 바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 했는지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싶지도 않다는 않다. 거예요. 예, 모르겠다.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다면은 관여한 바가 없다. 말을 그러니까 참- 전화하고 어쩌고 그런 건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더니 일단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말이 계속 바뀌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말 바꾸기.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저게 도대체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정의를 담당하는 장관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정치 자금 빼돌리고 이런 사람을 개혁하는 회의에 나란히 입장하는 또 대통령은 또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뭐 죽으로 뭘 쌀로 죽을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네. 어제 또 조수진 의원이 네. 추미애 의원의 또 저격수 역할을 보조 역할을 단단히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관계는 조수진 의원이 의원실에서 아주 잘 조사를 해갖고 계속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계속 또 추궁을 했어요. 네. 그에 대해서 답변하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또 조수진 의원한테 네. 참 참기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아니 자기의 정치 팩트대로 자금, 해야죠. 예. 후원금을 그렇게 사적인 용도로 썼다든가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용도로 쓴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자기는 포천인가 파주에 가 있는데 어떻게 논산에서 그 카드를 그렇죠. 씁니까? 네.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축일동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홍길동이 아니라 축일동이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해명은 않고 그걸 물어본다 해갖고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적반하장이고 경광부회죠. 또 조수진 의원이 또 하나 또 터뜨렸어요. 그래요? 추미애 아들이 미복귀한 날 네. PC방에서 게임을 했대요. 그래? 예. 아니 그 뭐 저쪽에 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화 그게 보니까. 집이 아니고 PC방에서 게임이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 복귀한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PC방에 있었다 뭐 그런 의혹 제기를 조수진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하는데 그는 여태까지 그 가정이 다 틀린 거예요. 만약 이게 맞다면은 아니 아파서 병가 보내고 집에서 꼼짝달싹 못해서 휴가 연장을 했다는 건데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게임도 뭐 리그 오브 레전드, LOL, 롤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쪽을 조사하면은 그 게임한 것까지 다 나올 수 있다. 이게 조수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현병장은 25일 날 했고요. 예. 또 다른 당직병이 23일 날 했다니까 예, 예. 어느 쪽에서 했는지는 요거는 모르겠는데. 6월 23일 날. 그럼 그건 다른 예. 그 당직병이네요. 예, 전화 받은 게 23일 날하고 25일인데, 예, 두 날짜가 지금 다 그 게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며칠 날짜인 것까지는 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예. 게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건데, 예. 추미애가 지난번 답변할 때, 예. 원래는 병원에서, 이제 네. 삼성병원에서 얘기겠죠. 네. 진단서 다 끊어주고 수술하고 나서 네. 3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유국 헌신을 하라고 1개월도 안 돼서 들어갔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러면은 안정을 취하하겠다는 거예요. 네. 게임은 안정을 그렇죠. 게임하면 아니, 안정이 됩니까? 그거 그게- 막 총 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무릎 병은 워낙 흔한 병이라 병역 면제 사유가 안 된다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네. 그걸로 인해서 무슨 병역 면제했다는 사람 없다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조 의원 측이 제보에 따라서 그 서씨 걸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추정해 보니까 그 걔가 그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1월 11일부터 그해 11월 1일까지 총 277시간 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 통신 기록도 보고 뭐 더 좀 증거 보완이 돼야겠지만 지금 얘기 나온 것만 해도 완전히 거짓말로 만리장성을 쌌다고 봐야죠. 예.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국방부가 업무 일정과 이모 상사가 쓴 것에는 부모님이 민원 전화를 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그렇게 일제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음성 파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아무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았고 음성 파일은 없다고 동부지검에서는 또 언론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이걸 빼돌리거나 숨겼거나 뭐 그런 의심이 많이 들죠. 지금 그 추미애 아들 서씨 지금 압수수색 오늘 했잖아요. 예, 오늘 그것도 했어요. 이제서 해서 뭐 합니까? 그럼 다 없애버리고 지금 다 끝났죠. 1월 달에 고발됐는데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다 치워놓고 다 청소 싹 해놓고 지금 뭐 쓰레기통 비운다고 왔다 갔다 했는 게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1월에 고발된 것을 계속 수사를 안 한 것은 그동안에 국방부도 알아서 다 치우고 없애버리고 또 본인들도 당사자들도 싹 없애라. 증거 인멸해라. 그러니까 이게 특임 검사를 임명해갖고 검사들이 그렇죠. 증거 인멸을 방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수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계속 그 진술 조서도 제대로 안 받고 말한 것도 기록도 안 하고 조사도 아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아들 압수수색 들어간 거 보니까 추석 전에는 결과 발표하고 땡 치는구나. 예? 추석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결과 발표하고 이제 땡 칠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이 올해 10월 1일인가요? 오늘이 9월 22일이니까 이제 뭐 한 8, 9일 남았잖아요. 그 전에 발표하고 끝내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추석 밥상에는 안 오르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은 그 보좌관이 아들하고 원래부터 형 동생이고 친해가지고 좀 뭐 아파갖고 못 가겠으니까 전화 좀 해줘.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보좌관 선에서 꼬리 딱 잘라버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어제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동부지검 내에도 그 애완견파하고 강골 검사들 간에 갈등이 만만치 않대요, 지금. 과거, 그는 검언 유착 사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앙지검 그 정진홍 부장은 그렇죠. 이성윤하고 짜고 빨리 그 기소하고 하자고 했는데도 그 부부장이야는 반대해가지고 휴가 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파견 검사들 원위치 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이 내부에서도 워낙 이제 지검장, 차장, 부장 뭐 이렇게 일치해서 추미애 보호에 나서는데 거기에도 또 파견 검사들도 있고 수사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보고 있죠. 김태호 같은 수사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대요. 네, 당연히 반대. 조사할 것은 제대로 하자고. 그렇죠. 검찰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지금 그래도 애완견들이 지금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견파들이 그래도 검찰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민적인 성원이 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윗사람들이야 자기들 출세하려고 그러지만 당장 그 사람들이야 평검사들이야 이게 잘못돼서 그대로 발표가 될 경우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고 이게 이것으로 묻히겠습니까? 또 다음 정권에서 또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평검사라든가 이런 수사관 입장에서는 자기 꼬리표 따라다니고 그걸로 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완전히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제대로 이건 부족하다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더 수사를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을 상징하는 이 말 한마디가 저 조국 사태 거의 한참 무르익었을 때 조국 보고 문재인이가 마음의 빚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한마디가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줬어요. 어떻게 범죄자인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냐. 국민한테 마음의 빚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제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검찰총장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윤석열은 부르지도 않고 추미애랑 나라시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입장하듯이 저렇게 나랑 저게 문재인을 상징하는 사진이 될 겁니다 아마 문재인을 문재인을 상징하는 사진 범법자 지금 나온 게 다 범법자잖아요. 휴가에 압력 넣고 뭐 정치자금법 뭐 이런 의혹을 사는 정의 담당하는 장관하고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나란히 회의장에 입장한다. 신랑 신부 입장하듯이. 노영민이는 무슨 화동 따라오듯이 쫄쫄쫄쫄 삽살개처럼 따라온 것 같아요. 네, 노영민은 뭐 또 청주에다가 전셋집 얻었다고 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금 정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차 대전 끝나는 사진 딱 한 장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인가요? 수병의 키스하는 장면. 참 멋지죠. 그거 멋있잖아요. 그 한 장의 사진. 킬링피드의 잔인함 캄보디아 할 때는 그 총 그 베트남인가 뭐 하여튼 그 총 겨눈 거 있잖아요. 사람한테. 그 사진. 이 사진 한 장인데 이 문재인 이 사진은 아마 역사에 남을 사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전에서도 그 소녀 사연 방송 맞아요. 그 사진 하나로 모든 그 전쟁의 잔악상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네이팜탄인가요? 그 빨가벗고 쥐는 거 미국으로 이민 갔죠. 그 사진 한 장이 다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은 문 정권이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라고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구나. 추미애도 이제 토사구팽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의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폭, 마약범 다 때려잡아가지고 같은 우리나라 그 범죄는 상당히 줄어든 계기가 됐어요. 노태우 대통령 지적 중에 하나예요. 그때 홍준표가 설치해가지고 뭐 모래시계 검사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와의 전쟁. 근데 어제 그 사진 한 장에 제목을 꼭 붙인다면은 범죄와의 동행. 범죄와의 동행. 그렇지 않고 나서야 아들 병역 문제 갖고 이렇게 논란이 많는데 나란히 어떻게 입장하면서 공정을 계속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